가보고 그래 한번 가서 만나봐야 안 되겠어요, 어머니? 안 그러면 큰아들이 저 안 만나면 어머니 평생 못 보실 거예요? 40년 전에 5살이었던 큰아들을 찾으러 가는 길. 어머니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내가 편하게 얘기할게. 걱정 마세요. 응? 제가 다른 분이 있으면 말을 돌리고 하면 돼요. 이제와 아들을 만나면 무엇라 말할까. 그런데 아들 집 안에서 인기척이 없다. 어머니의 속 타는 심정은 조급해지는데. 경찰청 실종아동체크센터 경찰관인데요. 그 엄마가 어릴 때 헤어진 아들을 좀 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이제 갔더니 집에 갔더니 문이 잠겼더라고요. 일 나가고. 그래서 통화를 한번 해볼까 하고. 경찰 신문과 간곡한 부탁 덕분에 다행히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어머니는 아이를 낳고서야 남편에게 다른 가정이 있었음을 알고 떠나야 했다. 경찰청 실종아동체크센터 이건수 경이에요. 통화 잠깐 가능한가요? 아니 그 어머님 때문에 잠깐 전화 드렸어요. 큰아들에 대해서 엄마가 너무 많이 보고 싶어하고 꼭 한번 보고 싶다고 그렇게 저한테 신청을 여러 번 했어요. 이건 확실해요. 내가 확인해 보니까 확실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전화를 받으면 처음엔 못 믿기 일수다. 해보고 좀 연락 좀 급하게 주세요. 선생님에게 뭘 바라고 뭐 해달라고 해서 만나면은 고민할 일이지만 그게 아니고 어차피 이런 일이라고 그러면 한번 만나서 확인해 봐야죠. 연락 주세요. 에? 아들이 처음 듣는 얘기래요. 엄마가 있었다는 걸 처음 듣고 나에게 이렇게 친엄마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기 때문에 나한테 사기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고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어머니, 제가 그 아들한테 얘기했는데 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네요. 엄마 전화 올 겁니다. 그러니까 연락 올 때까지는 어머니 기다리세요. 40년간 끊어졌던 인연을 이제서야 겨우 이어보려 하는데 만남도 헤어진 만큼 쉽진 않다. (182) 센터에는 많은 눈물의 사연들이 있다. 하루 종일 신청자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장기 실종자를 담당하고 있는 이건수 경위. 이분들은 빨리 찾고 싶어서 좀 많이 재촉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옆에서 눈물을 흘렸을까. 방문한 분 오시면은 제가 이제 얘기하고 그 신청서 받고 서로 이제 그 내용을 왜 어떻게 해서 그 부모님을 잃어버렸는지 그런 부분 상담 때문에 늘 의자를 하나 비춰놓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하고는 언제 헤어졌어요? 한 10년에서 그쯤 됐을 거예요. 지금 그럼 찾는 분이 어머니하고 동생. 가족이라는 게 어떤 건지 난 이제 제가 느끼고 싶어요. 근데 내가 가족의 사랑을 못 느꼈고 이제 그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이제 옆에 있어 주기만 하면 하는 게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내일부터 하루에 한 번씩 전화 주세요. 내일부터.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찾으면은 내일이고 모레고 가봐야 되니까. 가족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또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 182 센터는 전국에서 실종된 14세 미만 아동, 지적 장애인, 치매 노인 등을 찾아주는 곳이다.
이 실종 아동 찾기 센터는 이제 여기서는 182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아이들이나 이렇게 정신 장애자들이 이렇게 보호자로 더 이탈이 됐을 때 전화를 통해서 신속하게 이제 신고 접수를 받아서 이렇게 각 경찰 관서에 하달을 해서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해마다 4만 명이 넘고 있는 실종자 수. 그중 18세 미만 아동이 가장 많고 치매 환자, 지적 장애인 순으로 사라지고 있다. (182) 센터는 신고 접수된 모든 실종 관련 자료를 통합하여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한 후 각 경찰서와 파출소에서 입력된 자료를 공유해 신속하고 과학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도입으로 신고 접수된 실종자들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어 과거에 비해 실종자를 찾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사전 등록제 또한 사전에 얼굴과 지문 등을 등록해서 실종자의 발생 비율을 낮추고 있다. 그리고 실종자 가족들이 만났을 때 유전자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가족 확인이 용이하다. 과학수사 기법은 앞으로 계속 진행형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개발되고 있는 CCTV라든지 영상 분석, 또 DNA, 또 지문,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이라면 다 도입을 해서 실종자 찾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전 등록만으로도 실종 발생률이 감소하는 것은 그만큼 보호자의 염려와 관심이 실종 예방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한다. 그렇다면 이건수 경위만의 특별한 장기 실종자 찾기 비법은 과연 무엇일까? 2009년 10월에 개설한 온라인 카페는 많은 실종자 가족들이 이건수 경위와 손쉽게 연락할 수 있는 장이다. 제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지방에 계신 분이나 또 해외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직접 방문하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제 카페를 방문해서 그분의 자세한 사연을 올려주시면은 제가 그 자료를 출력해서 실종자 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접수된 사연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실종자의 정보를 모은다. 취합한 정보로 사람을 찾으면 보통 엄청난 수의 동명이인이 검색된다. 이들에게 편지를 붙이는데 지금까지 7만 6천 통 이상의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로 기적 같은 만남도 많이 이어지고 있죠. 환경조사 분석은 이건수 경위의 10년 넘은 실종가족 찾기 비법이 함축돼 있는 방법. 이제 441명이 나오죠. 441명이 나오면 이 441명을 한 분 한 분이 확인을 하는 겁니다. 미세한 단서로 방대한 정보를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끈기를 갖고 홀로 해내야 하는 고된 작업이다. 실종자 환경주사 분석은 당시 그분이 기억하고 있는 과거 기억이나 추억들을 다 수집을 해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그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추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추적된 자료를 또 다시 분석하고 해서 가족을 만나게 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을 통해서 많은 가족을 찾았죠. 무엇보다 지금의 그를 있게 한 것은 불철주야 발품 파는 끊임없는 노력과 실종된 가족을 한 명이라도 더 찾아주려는 그의 의지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계에서도 이렇게 실종자들을 제일 많이 찾은 게 기네스북에도 올라가고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뭐 실종 아동들 찾는 분야에서는 단연 1인자라고 할 수 있죠. 2002년 2월 민원실 발령으로부터 시작된 가족 찾기 업무. 그동안 이건수 경위가 찾아준 실종 가족 수는 4,200여 명. 이산의 아픔으로 흘린 눈물을 닦아주는 이건수 경위의 공로를 세상이 알아주었다. 지난해 한국기록원에 이어 올해는 미국 월드레코드사로부터
세계 최고 인정을 받았다. 전쟁으로 인한 이산가족, 60년대, 70년도에 헤어진 가족들, 또 실종 아동 고아 미아, 또 라이다이안, 코피노 등 많은 이산가족이 우리나라에 있더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이렇게 이산의 아픔이 많구나. 정말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도움을 많이 줘야 되겠다. 또 실종자의 아픔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가 실종 가족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진 이유는 그 역시 가족과 헤어져 산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전남 바닷가 소농의 아들로 태어나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형과 함께 부산에서 했던 유학 생활.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하늘이 원래 노란 줄 알았어요. 워낙 못 먹고 잠도 이렇게 겨울에도 따뜻한 방에서 자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형하고 저하고 아마 겨울에 연탄 한 장 못 대보고 늘 컸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생활하면서도 마음 한쪽에는 나중에 제가 크면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야겠다. 늘 그런 생각을 했죠. 실종 가족을 찾는 마음은 한시가 급하지만 낮에는 보통 일터에 있어 집이 비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봉이나 탐문 수사는 보통 밤에 이루어진다. 오늘은 13년 만에 조카가 작은아버지를 찾아 나섰다.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시댁 아니에요? 네, 아, 집주인 이렇게 했는데. 네? 그분이 여기 사는 거 아니에요? 아, 집주인 씨예요? 뭔 소리야? 아니, 일시, 일시댁이요. 기억이 없는데. 저는 경찰관이에요. 네. 그 가족들 찾으러 왔는데요. 가족들이요? 예. 근데 여기 주인은 아니라는데? 아니 여기에 산다고 나왔던데 작년에 12년도에 작년이요? 예, 저희가 작년 여름에 있었는데. 여기 작년에 4월 달에 저 6월 달에 이사 왔어요. 실례합니다. 누구세요? 예, 혹시 일시댁인가요? 일시댁이에요? 아, 혹시 아버님 엄마 있어요? 아버지가 멀리 갔어요? 아저씨는 경찰관이에요. 친척 찾는 것 때문에 전화를 한번 했어요. 연락 왔어요. 혹시 아빠 핸드폰 번호 알아요? 엄마는? 예? 엄마요? 예. 2472. 그래요. 알았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가가호호 탐문 수사를 거쳐 마침내 작은아버지의 거주지를 찾았다. 저기가 작은아버지 맞네. 어때요? 네. 안 계신데요 지금? 아니야, 없어요. 어렵게 사시네. 내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막상 연락을 취한다고 하니 심경이 복잡한 모양이다. 여보세요? 제가 지금 이제 어릴 때 헤어진 분들 많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옛날에 남편이 길이고 형님이 이라고 있었나요? 거기에 조카가 지금 잘 자라가지고 한번 작은아버지나 작은엄마를 한번 보고 싶어 하던데 그래서 한번 연락을 드려봤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혹시 아버지 이현 씨 여보세요? 아버지 이현 씨 유품이라든지 뭐 형제를 아무것도 그런 것도 없나요? 작정을 하고 과거를 찾는 사람과 갑작스런 연락을 받아 놀라는 현재 사람 사이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혹시 작은어머니 제가 실은 오늘 좀 만나뵈러 집 근처에 와 있어요. 혹시 도착한 지 얼마나 걸리세요? 아니요, 만나고 싶다고요. 예. 13년 만에 찾았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상봉. 어렵게 사람을 찾아도 상대가 거부하면
만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상봉이라는 게 바로 만날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좀 상황을 봐가면서 양쪽에 그동안 뭐 깊은 골이 있으면 그 골도 없애야 되고 또 양쪽의 형편에 따라서 얘기를 들어보고 상봉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갖고 풀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헤어짐이 그리운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것은 아니기에 재회에는 때가 필요하다. 이건수 경위에게 정해진 퇴근 시간은 없다. 늘 밤늦게까지 장기 실종자들을 추적하느라 그의 눈은 항상 피로가 묻어있다. 모든 걸 걸고 함께 할 만한 그런 후배자 양성을 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종 추적 전문가, 이 전문가를 양산해서 많은 실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장기 추적팀과 전문가 양성이라는 어떤 그런 타이틀을 좀 계획하고 있고. 여기 끌려다닐 수밖에 법대를 나와 경찰법 석사 과정을 마치고 지금은 범죄심리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이건수 경위. 실제로 초기에 대응을 갖다 어떻게 바쁜 그가 틈틈이 시간을 내어 공부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장기 실종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 실종자 못 만난 분들을 보면 왜 내가 이렇게 부족할까? 그분들을 위해서 좀 더 능력이 있었으면 저분들 실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공부를 더 하게 되는 계기가 됐죠. 뭔가 이제 외부 장기 실종 문제는 단순히 그 업무만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걸 또 생각을 해야 되고 책임감과 희생 정신이 오늘의 이건수 경위를 있게 한 원동력이다. 반드시 찾아서 부모님의 품으로 돌려보내겠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강한 책임감,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그런 어떤 의무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업무를 장기적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맡아서 하는 뭐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그는 또 다른 실종자 가족을 만났다. 엄마를 찾기 위해 대구에서 올라온 두 자매. 그녀들에겐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아픈 기억이 남아있다. 동생은 엄마가 업 없는 거 같고 저는 아빠랑 엄마 손잡고 어디 간다고 해서 같이 갔는데 거기가 정확하게 어딘지까지는 그렇게까지 기억 못하겠는데요. 입양 시설 같은데요. 왜 여기 있냐고 가니까 열밤 자면 꼭 데리러 오니까 그러니까 동생이랑 잘 지내고 있으라고. 어릴 때라 그래도 그게 너무 가슴에 너무 사무치게 그렇게 돼버리니까 처음에는 원망도 많이 했고요. 이렇게 버리고 갔다는 그거에 정말 결혼하면 진짜 내 새끼만큼은 절대 안 한다. 정말 시집가서는 진짜 내 새끼한테 잘하자. 근데 저도 이제 결혼을 앞두니까 조금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엄마를 이해하기까지 29년이 걸렸다. 그러면 제가 연락 드릴게요. 바로 전화 드릴게요. 네. 얼굴놈으로 처음 보시는 거죠? 길거리에서 이렇게 막 손잡고 할 수 없어서 방에다 이렇게 해서 만나기만 해드리고 좋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 장소를 알아보고 있는 이건수 경위. 10년 넘게 이 일을 해오고 있는 그는 가족들이 상봉할 때 그들의 복잡한 심경을 달래줄 수 있는 그들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안녕하세요. 방에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쪽으로 촬영.
29년 만에 엄마를 만나는 가족의 떨리는 마음을 이건수 경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긴장되시. 그간의 세월보다 지금 이 몇 분이 더 길기만 하다. 엄마 어디 있으면 궁금하죠? 딸이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다. 큰딸. 이게 잘 살았네. 이렇게 딸한테 여기까지 오기라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없는데 찾아줬었구나. 울지 마. 남편의 폭행에 못 이겨 어린 딸들을 두고 집을 나와야 했던 엄마. 엄마가 얘네들한테 엄마 자격도 있고 그것도 없고 엄마라는 자체가 너네한테는 엄마 제인이야. 사진 한 장도 갖고 나올 것도 없고 분명 일찍 만났으면 엄마도 이렇게 안 살고 니들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는데 엄마 같은 사람 아니야. 너네들은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엄마가 뭐 물질적으로나 뭐 정신적으로 뭘 해준 게 있어야지 만나자고 하는데 솔직히 엄마 갈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냥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니네들 앞에 설 수가 없어. 엄마라고 뭘 해준 게 있어서 니네들 눈 쳐다보고 마주 앉아 있겠냐고. 딸은 결혼을 앞두고서야 원망하던 엄마를 이해하고 찾아 나섰다. 다른 사람한테 엄마하고 결혼식 때 예쁘게 사는 거고 그냥 남들한테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 장본인이라고 생각했으면 숱한 실종가족 상봉을 지켜보지만 이 순간의 감동과 기쁨이 그간 이건수 경의 모든 피로를 풀어준다. 만나기까지는 오해도 있고 또 28년 9년의 어떤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 29년 동안의 그 세월을 순식간에 풀기가 어렵거든요. 정말 말 못할 아픔과 괴로움 얼마나 크겠습니까? 행복하게 만나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엄마랑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이건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특히 나한테는 결혼하면 큰 선물인 것 같아요. 엄마하고 평생 좋은 것만 생각하면서 지내고 처음 엄마하고 사진 찍은 사진이죠? 네. 하나, 김치. 근데 세 분이 똑같아요, 엄마하고. 앞으로도 제 목표는 실종자 문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그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포기하지 않고 또 사명감을 늘 깨닫고 이 업무에 전심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누가 알아준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그런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종자를 위해서 꾸준하게 변함없이 함께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이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는 어느 누군가의 가족을 찾기 위해 이 시간 어디에선가 어두운 골목길을 헤매고 있을 것이다. 그가 있는 한 오랫동안 헤어진 가족들에게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것이다.